자,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16번 우리 그 확률과 통계 97페이지 16번 연습문제 16번 스텝 2 여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두 이산확률 변수 x, y가 가지는 값이 각각 1부터 5까지 자연수다. 1부터 5까지 자연수만 갖고 있는데 y가 k일 때 확률은 x가 k일 때 확률에 2분의 1배에다가 10분의 1 더한 것이다. 자, 10분의 1 더한 것이다. 그랬을 때 x의 평균이 4라면 expectation x의 expectation y, 이제 y의 평균이 뭐냐?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y의 평균이 뭐냐? 자, 그럼 뭐 이거 어떻게 계산하라는 얘기야? 자, y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 y의 평균.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다 이제 확률 분포표를 하나 그립시다. 자, 확률 분포표를 하나 그리면 누구 걸 그리냐면 그 x 걸 하나 그립니다. x. 자, x가 자, 스몰 x일 때 x가 지금 k 값이 들어갈 수 있는 그 x의 그 확률 변수는 1, 2, 3, 4, 5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이때 확률이 뭐 예를 들어서 P1이라고 그러고 얘가 P2라고 그러고 얘가 P3라고 그러고 P4라고 그러고 P5라고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그러면 합계가 당연히 1 되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 x의 평균을 먼저 계산해 보면 뭐 확률 안 나왔어요. x의 확률 뭐 안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곱해 갖고 더하는 거니까 P1, 2P2, 3P3, 4P4, 5P5 이게 바로 평균이죠. 이게 x의 평균이야. 그렇죠? x의 평균. 자, 근데 이게 4가 됐다. 자, 이게 지금 문제에서 4라고 했다. 이런 얘기죠. 4라고 했다. 그 다음에 이제 y의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y는, 자, 여기도 y도 확률 분포표 하나 만들어 볼까? 자, y가 있는데, 야도 지금 뭐 확률 변수가 1, 2, 3, 4, 5라고 문제 제시했죠. 1, 2, 3, 4, 5. 이렇게. 자, 그때 y가 뭐 스몰 y일 때 확률. 이것이 누구냐? 자, 요놈이 누구냐, 이거. 요놈이. 요놈을 선생님이, 자, 그럼 여기 문제에서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요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즉, 이 y의 확률은 x가 k일 때 확률의 2분의 1배에 10분의 1을 하라. 그랬으니까 사실은, 여기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x의 확률, 즉 P1에다가 2분의 1배 해서 10분의 1을 더해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지. 요놈의 확률은 x의 확률 P2에다가 2분의 1배 해서 10분의 1을 더해라.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가다 보면. 무슨 말 이해가지? 자, 합계가 이거 1이 될 텐데. 그럼 여기 마지막 것은 x의 확률 P5에다가 2분의 1배 해서 10분의 1을 더해라. 이런 얘기잖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y의 평균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 곱해갖고 막 이거 더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렇죠? 그럼 한번 곱해봐요. 자, 그럼 1에다가 요놈을 곱하면, 자, 요 1에다가 요놈을 곱하면, 이거. 커서가 지금 이것이. 잠깐만요. 이거 좀 꺼야겠네. 커서가 좀, 손가락으로 바뀌었어, 이렇게. 이래다 이런 걸 곱하면 2분의, 아이고, 잠깐만요. 자, 뭐가 되냐면 2분의 1에다가 요놈 곱하는 거죠, 요놈 곱하는 거니까 2분의 1에 P1 더하기 10분의 1.
이게 되죠? 그 다음에 2에다가 이런 거 곱하는 거죠. 2 곱하기 2분의 1에 P2 곱하기 10분의 1. 뭐 이런 게 갈 거 아니에요? 이게 가니까 마지막에 5 곱하기 2분의 1에 P5 더하기 10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y의 평균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계산합니까? 계산해 보면 자, 이제 이렇게 전개된 것들, 이렇게 전개됐던 것들만 모아 보세요. 그러면 2분의 누가 돼요? 2분의 1로 묶어버리면 P1 2배 P2 3배 P3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4배 P4 5배 P5 좀 어렵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것은 10분의 1, 2배 10분의 2, 뭐 5배 10분의 1이니까 이것도 10분의 1로 묶어버리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런데 우리가 이 새끼가 누구야, 이 새끼가? 이 자식이 여기 보이잖아요, 여기? 이 새끼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놈이 x의 평균, 즉 expectation x가 되고 이게 4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적용시키면 2분의 1 곱하기 4에다가 더하기 10분의 1 곱하기 1부터 5까지 더하면 얼마예요? 1부터 5까지 더하면은 얼마냐? 15가 되나? 아니, 얼마냐? 5, 6, 6, 12, 15가 되겠죠. 15 이렇게. 그래서 2 더하기 2분의 3이 되니까 2분의 7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2분의 7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문제 의외로 잘 나오는 스타일이니까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7번으로 갑시다. 17번. 자, 여기 보면은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에서 임으로 서로 다른 두 꼭지점을 택할 때, 자, 정육면체가 있어요. 정육면체가. 정육면체 하나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임으로 서로 다른 두 꼭지점을 택할 때 두 꼭지점 사이의 거리를 확률 변수 x라고 했다. 아, 한 변의 길이가 1짜리예요. 이렇게 1. 그럼 우리가 만약에 A 꼭지점에다가 이제 이렇게 알파벳을 한번 붙여볼까요? A, B, C, D, E, F, G, H 되겠죠. 자, 그러면 두 꼭지점 사이의 거리, 이게 확률 변수인데 두 꼭지점 사이의 거리 이 x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1이겠죠, 1. 그죠? 뭐, 요 점과 이렇게 있는 거 1이잖아, 1. 이게 1이고, 이 길이는 1, 이런 것들은 다 1이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여기 연결하면, 이런 거리도 있으니까 이것이 루트 2겠지. 루트 2. 자, 루트 2도 나올 수 있어요, 루트 2도. 루트 2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떻게 연결하면, 자, 요렇게, 만약에 요렇게 연결하면은 이게 루트 3 나오죠, 루트 3. 루트 3도 나올 수 있어, 루트 3도. 루트 3도 나올 수 있지. 이게 가장 먼 거리니까. 이거 말고는 있나요? 꼭지점 두 개 연결하는데? 그죠? 가장 가까운 꼭지점은 1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은 루트 2, 뭐 이런 것도 루트 2, 뭐 이런 것도 루트 2. 근데 이제 이런 것이 루트 3, 여기서 이렇게 가면 루트 3, 뭐 이렇게 가면 루트 3, 뭐 가장 먼 거 루트 3이니까 더 이상 다른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거리로는. 그래서 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우리가 뭘 구했어요? expectation 7x 제곱을 구하라. expectation 7x 제곱을 구하래요. expectation 7x 제곱. 이건 어떻게 계산합니까? 사실 7 앞으로 나가도 돼요. 이건 expectation x 제곱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 사실은. 7이 앞으로 나가도 돼.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것은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것은 expectation
루트 7x의 뭐 전체 제곱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루트 7x 뭐 이렇게 될 수 있지. 루트 7x를 갖고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우선 해볼까요? 그럼 거리가 1 되는 것은, 자, 여기 꼭지점 8개가 있죠. 8개. 꼭지점 8개 중에서 2개를 택해야 돼. 즉 8 컨비네이션 2가 전체 경우인데 4치 28가지가 나오죠. 28가지가. 그런데 그 중에 거리가 1 되는 경우는 몇 가지가 돼요? 28분의 몇 가지가 돼? 자, 뭐 모서리 그냥 이런 거죠. 요런 것이 다 1 되는 경우니까 하나, 둘, 셋, 넷. 그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되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28분의 12가 되겠죠. 12개. 28분의 12.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루트 2가 되는 경우는 뭐야? 루트 2가 되는 경우는. 루트 2가 되는 건 이런 거 하나, 둘, 이렇게 이 면 하나에 하나, 2개씩 있어. 면 하나에, 여기도 둘, 여기도 둘. 이게 면이 6면이니까, 6면에 2개씩 붙으면, 12개겠지. 그죠? 다시 한번 써볼까요? expectation 1은, 몇 개가 있냐? 12개, 아이고, expectation이 아니라 미쳤어요. 잠깐만요. 자, x가 1일 때의 확률은 28분의 12가 되는 거고, x가 루트 2일 경우의 확률은 아까 28분의, 아까 6면에, 이게 몇 개씩 있다고 했어요? 한 면에 2개씩, 루트 2가 2개씩 있으니까 6개 면에 2개씩 들어있으니까 28분의 12가 되겠지. 이것도 28분의 12. 그럼 28분의 12. 그럼 남아있는 것이 사실 28분의, 이게 24가 되니까 뭐 4가 되겠죠. 근데 4가 왜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4가? 이렇게 되면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꼭지점. 여기 맞아, 먼 꼭지점 이렇게 이으면 4개씩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죠? 자, 이렇게 됐다고 해봐요. 그럼 여기서, 7배의, 자, 요걸 해야 되는데, 아까 선생님 요렇게 계산을 먼저 해볼게요. 7배의 expectation x 제곱. 이게 제곱에서 평균 낸 거니까, 자, 이거 위에 거, 이걸 제곱해서 밑에다 곱하는 거죠. 이렇게 제곱해서. 그러면, 28분의, 이거 4로 한번 약분해 볼까? 귀찮으니까. 요거 4로 약분하면 이거 3이고, 이거 7 되잖아요. 여기도 3이고, 이거 7 되고, 여기는 1 되고, 이거 7 되겠지. 이렇게. 그렇게 놓고 계산해 보면, 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곱하면, 자, 7분의 3이 되고, 그 다음에 7분의, 제곱해서 곱하니까, 이거 제곱해서 곱하면 2니까 2, 3은 6이 되겠죠? 여기 제곱하면 3이니까 3 곱하기 여기 1은 7분의 3이겠지. 요거 되겠죠. 그럼 이제 7을 싹 전개해서 없애버리면 3 더하기 6 더하기 3만 남으니까 얼마가 돼요? 12가 되겠지. 이렇게 12.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푼다면 새로운 걸 만들어야 돼. 뭐냐면 루트 7x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야. 루트 7x. 루트 7x. 그럼 여기 x에다가 아까 x가 1, 루트 2, 루트 3이니까 루트 7을 곱하면 얘가 루트 7. 그 다음에 루트 14. 얘가 루트 73, 20 이렇게 나오겠죠. 확률은 똑같고 확률은 얼마? 이게 7분의 3 그 다음 거 7분의 3 7분의 1 이렇게 되겠죠. 합계가 1이고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expectation 루트 7x의 전체의 제곱 제곱의 평균 이게 똑같은 거야 이것은. 이거 얼마야? 위에 걸 제곱해서 곱하니까 얼마입니까? 루트 7x 루트 7x 맞죠? 루트 7x니까 얼마냐? 이건 그냥 제곱의 평균이 맞지? 그러면은 7분의 1로 묶어보면 이걸 제곱하면은 7이니까 7, 3, 21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14가 되니까 14 곱하기 3이 얼마야? 14 곱하기 3이 3, 7에 21, 3, 4, 12, 42가 되죠. 그리고 21 제곱하면 21이 되겠지. 그럼 얼마 나와, 이게? 안 나오나? 그러면 이게 좀 뭐가 잘못됐네? 이거 좀 잘못 풀었네. 잠깐만요. 이거 조금 잘못된 것 같아. 루트 7x. 루트 7, 루트 14, 루트 21. 그게 맞는데? 그럼 아까 이거하고 다르잖아, 지금. 이거하고 다른데, 그냥 해봅시다. 그럼 다시 한번, 미안해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expectation 루트 7x의 전체 제곱, 이거죠. 그러면 제곱에서 곱하는 거니까 7분의 1로 묶어내면, 제곱하면 7, 3, 21 되고, 위에 거 제곱에서 곱하면 14 곱하기 3이니까 얼마지? 42가 되겠죠, 아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곱하면 20이니까 21. 그래서 7분의 얼마 이게? 42, 84가 되겠죠. 그러니까 12. 그렇죠.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나오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근데 사실은, 이거 7 이렇게 앞으로 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좀 참고해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여기까지 문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를 이동해서 자, 이제 새로운 부분을 이제 설명합니다. 이항분포라는 걸 배웁니다. 이항분포. 자, 우리 이항분포라는 얘기 이거 이항이란 말은 들어봤죠. 이항. 우리가 이항정리, 우리가 이항정리는 앞단원에서 들어봤잖아요. 뭐야? 항의 개수가 2개인 거듭제곱을 조합을 통해서 n 컨비네이션 0, 그죠? 그 다음에 a의 n승 이렇게 했잖아. n 컨비네이션 1, a의 b의 n-승의 b, n 컨비네이션 2, a의 n-2승의 b의 제곱 이렇게 간 거 배웠죠? n 컨비네이션 r, a의 n-r, b의 r승 이렇게 가가지고 맨 마지막에 n 컨비네이션 n, b의 n승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이항정리라고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거하고 약간 관련이 있어요. 이항분포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확률 변수 x가 누구냐면 독립시행, 여러분 앞에서 독립시행 배웠죠?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사건을 여러 번 저지르는 거. 여러 번 저지르는 독립시행에서의 횟수. 우리가 이 독립시행에서 횟수의 확률을 뭐라고 배웠어요? 횟수의 확률을. 독립시행 확률이라고 배웠지. 그 횟수를 확률 변수로 갖는 거죠. 이 횟수가 확률 변수예요. 확률 변수. 그러니까 당연히 이 x가 될 수 있는 것은 n번의 독립시행을 했다면 만약에 0번, 한 번도 안 일어날 수 있고 그 사건이 한 번, 두 번, 세 번 해갖고 n번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왜? 독립시행에서 n번 저질렀으면 그 사건이 한 번도 안 일어날 수 있는 것부터 해갖고 n번 다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죠?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확률 분포표를 똑같이 만들어 보면 합계 여기 x가 x일 때 확률 이건데 여기 들어가는 확률들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독립시행 확률로 들어가는 거죠. 뭐라고 배웠죠? n 컨비네이션 r, p의 r 제곱, q의 n-r 제곱 이렇게 배웠잖아. 독립시행 확률이라고. 그럼 만약에 여기가 이제 k라고 해봐. k가 있으면 요때 요놈의 확률, 요놈은 누구냐면 n 컨비네이션 k의 p의 k승의 q의 n-k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0일 때 확률, 이 0일 때 확률은
n 컨비네이션 0, p의 0승, q의 n승. 뭐 여기 3일 때 확률은 n 컨비네이션 3, p의 3승, q의 n-3승. 뭐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확률 질량 함수. 즉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확률 질량 함수가, 그래서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 확률로 표현되는 이러한 분포, 이런 분포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항 분포라고 불러요. 그런 x가 가지는 이산 확률 분포예요. 이산 확률 분포인데 이것을 왜 변수가 이렇게 딱딱 떨어져 있으니까 이산 확률은 맞지? 이산 확률 앞에서 배웠던. 그래서 이것을 이항 분포라고 부르고, 이걸 특별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특별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x가 아이고 잠깐만 미안해요. x가 안 지워져 이거 안 지워지는 거야 이거? 미안합니다. 자, x가 이 독립시행 확률에서의 횟수를 나타내는 변수였다면, 이것을 우리가 이항 분포를 이룬다고 하면은 이걸 기호로 뭐라고 하냐면 b라고 써요. b는 이제 우리가 영어로 binomial distribution이라고 불러요. 뭘? 이항 분포를 영어로 binomial distribution 여기 써 있죠? binomial distribution의 첫 이니셜 b를 써가지고 b라고 쓴다니까요. b라고 쓰고 옆에다가 뭘 쓰냐면 가로에다가 n, 그 다음에 p 이렇게 쓰기로 약속해요. 그럼 이 n이 누구냐면 독립시행의 횟수죠. 몇 번 했다 독립시행을, 뭐 100번 했냐 50번 했냐 그걸 알려주는 거고, 이 p는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던 요 p죠. 요 p 이런 것들, 이런 p들, 즉 1회 시행에서 그 사건이 나오는 확률이죠. 한 번 시행해서. 자,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표현 자체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x가 예를 들어서 x가 b 이렇게 써 있고 얘가 100인데 뭐 5분의 3 이렇게 써 있어. 이걸 딱 보면 이 x라는 새끼는 이 x라는 새끼는 뭔가 독립시행 횟수구나. 어떤 독립시행을 했는지는 여기 이 상태를 모르죠. 뭐 주사위를 100번 던졌는지 아니면 뭐 동전을 100번 던졌는지 모르지만 독립시행을 한 횟수구나 이렇게 알아쳐듯이 한다는 거야. 근데 독립시행을 몇 번 했다? 100번 했구나. 뭘 100번 했는지 모르지만 100번 저질렀어 이 새끼가. 나쁜 새끼가. 동전을 100번 던졌는지 주사를 100번 던졌는지 100번 줬어. 근데 한 번 시행해서 이 x가 그 사건이 나올 확률이 5분의 3이구나. 이게 p구나. 이게 n이구나. 이렇게 스스로 알아쳐듯이 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확률 질량 함수를 좀 구해줄래? x가 k일 때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해줄래? 그러면은 n이 100이니까 100 컨비네이션 k에 p가 5분의 3이니까 5분의 3의 k승에 5분의 2의 100 k승, 그리고 k가 될 숫자는 0, 1 갖고 뭐 100까지가 되겠지. 이렇게 자기가 확률 질량 함수도 이렇게 만들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확률 질량 함수도. 뭔만 이해 갔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보면은 한 개의 주사위를 5번 던졌다고 해서 한 개의 주사위를 5번 던졌을 때, 자, 그러면 3의 눈이 나누 횟수잖아, 횟수. 이게 확률 변수래. 그럼 당연히 이 x는 이항 분포를 따른 거고, 자, 5번의 독립시행을 했고, 3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한 번 시행해서 3의 눈 확률은 6분의 1이잖아, 어차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확률 질량 함수도 계산할 수 있지. x가 스몰 x 때 확률은 독립시행 확률로 5번 중에 x번 p가 6분의 1이니까 6분의 1의 x승 여사건이 6분의 5잖아.
6분의 5의 5-x승 이런 식으로 물론 x는 0부터 0회 1회 해갖고 2회 3회 4회 5회까지 넣을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확률 질량함수도 구할 수 있고 이러면 확률 분포표가 만들어지겠지 또. 확률 분포표는 x가 될 수 있는 것은 5번 독립식의 횟수니까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제 들어가는 확률도 다 이 독립식 확률로 계산하면 이걸로 예를 들어서 이 3회 것만 구해보면 요놈은 5 컨비네이션 3 6분의 1에 3승 6분의 5의 제곱 뭐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뭐 나머지 것들도 다 독립식 확률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이해 갔어요? 이해되죠? 자 여기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유투 성공률이 0.85 자 0.85면 100분의 85가 되겠죠. 그래서 5로 약분하면 5, 1은 5, 5, 7, 35, 5, 20, 20분의 17. 이게 바로 P가 되는 거예요. 한 번 시행해서 확률. 근데 8번 했대, 8번. 이게 N이 8이라는 뜻이고요. 그때 성공한 횟수가 확률 변수잖아. 아, 그러니까 이 X는 독립시행 횟수를 나타내는 분포니까 이항 분포라고 말을 할 수 있고, B 이렇게 쓰면서 여기 N이 되는 것이 8. 그 다음에 1회 시행에서의 확률은 0.85 그러니까 말하면 20분의 17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럼 확률 질량함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독립시행 확률 야는 특별히 독립시행의 횟수를 확률 변수를 하니까 독립시행 확률이 이게 확률 질량함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x가 스몰 x일 때 확률은 몇 번 중에 몇 번? 8번 중에 x번 그래서 20분의 17의 몇 제곱? 20분의 17의 x제곱 그 다음에 20분의 3의 8-x x는 0부터 1, 2 해갖고 어디까지 들어가? 8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도 써주셔야 돼요. x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이해가죠? 자 우리 은빈이 잘 들어왔죠? 은빈아, 네. 잘 들어왔지? 선생님 설명 잘 듣고 있어요? 네.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 2번을 한번 보면은, 확인 2번. 자, 확인 2번 봅시다. 여기 보면 이제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르고 있다. 그럼 이 x가 뭐라고? 말은 안 해도 무슨가 독립시행의 횟수야. 근데 몇 번 했어, 독립시행을 지금 보니까. 6번 했어. 주사위를 6번 던졌는지, 동전을 6번 던졌는지, 활을 6번 쐈는지, 총을 6번 쐈는지, 그건 몰라요. 하여튼 일단 6번 했어. 근데 한 번 시행해서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얘기고. 자, 확률 질량함수 구하래요. 그럼 그때 x가 스몰 x일 때 확률은 독립시행 확률로 계산하니까 6 컨비네이션 x p가 3분의 1이니까 p의 x승 q가 3분의 2겠죠. 이거에 6-x승. 자, x에 들어갈 숫자는 0, 1 해갖고 두두두 해갖고 6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x가 2일 때 확률을 구해라. x가 2일 때 확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 x에다 2 넣으면 되지. x에다 2. 그래서 6 컨비네이션 2 3분의 1의 제곱 3분의 2의 6-2 즉 4제곱이 되겠지. 6 컨비네이션의 2가 얼마예요? 15가 되죠. 거기다가 3의 몇 승이 됩니까? 3의 6승이 되게 전체. 그 다음에 1은 필요 없고 2의 4제곱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3이 하나 약분될 거 아니에요? 3, 5, 15 여기 3이 5승이 되겠지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5 곱하기 3의 5승이 243이고 얘가 16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계산하면 243분의 80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243분의 80 이렇게 2일 때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갑니까? 자, 이해되죠? 자, 그럼 우리가 똑같아. 뭐 이항 분포가 됐든 뭔 분포가 됐든 우리가 확률 분포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것은 똑같아요. 똑같긴 한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생각해보면 뭐냐?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아니 앞으로 가지 말고 여기다 바로 씁시다. 뭐냐면 내가 아까 이항분포는 이 x가 독립시행 확률이니까 0회부터 0회, 1회, 2회, 3회 이렇게 갖고 n회까지 시행을 하니까 이렇게 확률 분포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x가 x일 때 확률에다가 여기 뭐 아까 독립시행 확률 여기서 뭐 n 컨비네이션 0, 뭐 p의 0승, q의 n승 뭐 이렇게 쭉 하고 여기 k가 있으면 n 컨비네이션 k의 p의 k승, q의 n-k승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앞에서 배운 대로 평균을 계산하려고 평균을 계산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막 곱해갖고 하잖아. 그렇지? 그럼 뭐야 뭐 이게 사실은 0 곱하기 뭐 요거 곱하고 뭐 어찌고 1 곱하기 뭐 여기 있는 뭐 확률 질량함수 곱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이거 엄청 지저분하지 않을까요? 이게 컨비네이션이 들어가니까. 만약에 내가 이걸 갖다가 시그마로 쓴다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요 k가 누구냐면 여기 확률 변수 요걸 k로 본 거야. 그 다음에 n 컨비네이션 k의 p의 k승의 q의 n-k승. 자, 그런데 이렇게 변수가 이게 k인데 여기 k도 변수고 여기는 이거 다 변수야 이런 거. 이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거 시그마 계산 할 수 있어요? 시그마 계산 못해 이거. 시그마 계산 못 한다고. 우리가 앞에서 이항정리 배울 때는 이렇게 여기가 0부터 출발하면 여기 0부터 출발하면 뭐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그마 k는 0부터 뭐 10까지 10 컨비네이션 k에 만약에 뭐 3분의 2의 k승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뭐 그럼 안에 한 더 쓸까? 3분의 1의 10-k승 이렇게 쓰면 지금 여기 보면 어떤 걸 쓴 거냐면 요만큼을 쓴 거지. 요만큼을 지금 이거 이항정리처럼 이거 뭐 정리하면 이게 나오는 거야. 이게 바로 뭡니까? 요게 우리가 3분의 2하고 3분의 1을 더해서 10제곱 한 것을 이항정리한 거죠. 이렇게 한 것이. 근데 여기는 지금 이 K가 들어갔단 말이야. K. 이거 계산을 못 해요, 이거. 너무 어려워, 계산이. 평균 구하려고 하는데 계산이 졸라 어려워. 근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하고 구하라고 안 해요. 구하는 방법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결과만 알면 되는데, 그 결과가 누구냐? expectation x는 그냥 MP가 나와요. MP. 아까 우리 MP 썼잖아요. 그 다음에 분산이 누가 나오냐면 MPQ가 나와요. 이렇게 그냥 정해져 있어요. 이거 통계하는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야. 여기 뭐 간단한 것은 이렇게 하지만 간단한 거 몇 개 안 되는 거 뭐 이렇게 몇 개 안 되는 거야 뭐 그렇게 금방 하지만 이렇게 뭐 곱해갖고 하겠지. 이게 길다면은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항분포에서는 만약에 평균을 구하려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평균을 구하려면 위에 있는 것이 x라고 한다면 x에다 이렇게 하나씩 곱해서 더하는 건데 그 x에다가 시그마 x가 0부터 n까지 n 컨비네이션 x의 p의 x승 q의 n-x승 이렇게 한다는 말이야. 근데 여기 부분 요게 시그마 계산이 안 돼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그거 보면 MP가 나온다는 거예요. MP. 그럼 분산은 뭐가 될까? 분산 여기도 이렇게 제곱해서 곱할 거니까 x에서 평균을 빼갖고 이 평균을 빼갖고 제곱한 다음에 확률을 곱할 거 아니에요. 확률. 그렇죠? 확률. 그게 누굽니까? n 컨비네이션 x px승 q의 n-x승. 그래갖고 이걸 다 더할 거 아니야? x는 0부터 n까지. 이게 분산인데 이걸 제곱의 평균으로 쓴다면 또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제곱의 평균. 제곱해서 곱하고 배웠잖아. x를 제곱해서 확률을 곱해요. 누구? n 컨비네이션 x의 px승 q의 n-x승. 그래갖고 이걸 다 더하죠. x는 0부터 n까지. 그런 다음에 여기서 뭘 빼? 평균의 제곱.
뭐 여기 위에 있는 거 요놈의 제곱, 평균의 제곱, MP의 제곱이 되겠죠. MP라고 하지 말고 우선은 이것을 M이라고 합시다. M의 제곱 뺀 거.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하나 이런 식으로 분산이야, 분산. 둘 다 분산이라고. 이건 완벽하게 편차 제곱에다가 확률 곱한 거고. 그죠? 편차 제곱의 평균. 여기는 아예 제곱의 평균. 이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뺐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밑에 것은 이게 뭐다? 이놈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거라고 표현된 거고.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이 결과는 여러분들한테 구하라고 안 해요. MPQ가 나와요. MPQ. 여기는 MP가 나오고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외우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표준 편차는 외울 필요가 없죠. 시그마 X라고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 루트 MPQ가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게 뭐가 됩니까? MPQ, 루트 MPQ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미리 알고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한테 뭐 구하라고 안 해요. 여기 보면 자, 예를 들어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써요. 그럼 얘는 독립시행의 횟수예요. 이 x가 누구니? 이렇게 물으면 뭔가는 모르지만 독립시행의 횟수를 변수로 하겠다는 거구나. 독립시행을 몇 번 했어? 100번. 한 번 시행해서 확률이 얼마야? 5분의 1. 이런 거 알아두셔야 돼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라. 그럼 평균은 당연히 MP니까 야가 N이고 야가 지금 P입니다. 그러니까 MP니까 100 곱하기 5분의 1 돼갖고 20 이게 평균이고 분산은 MPQ인데 MP가 이미 평균이잖아 이게. 여기 20이 MP라고 이게 MP. 20 곱하기 Q라는 건 이게 P니까 이게 P니까 Q는 5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약분하면 16. 표준 편차는 누구예요? 16에 루트 씌우면 4 이렇게 저절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 여러분들한테 요 MP가 왜 나왔고, 요 MP가 이게 왜 나왔고, 어떻게 구해서 나왔고, 이것이 어떻게 구해서 나왔고,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는. 옛날에 뭐 잠깐 조합으로 막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런 거 설명, 뭐 못해도 됩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그냥 문제를 내니까. 확률 변수 X가 다음과 같은 이항분포를 따를 때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라. 자, X가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어요. 그럼 평균은 MP라고 쓰니까 N이 18, Q가 3분의 1이야. 이게 NP입니다.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곱하면 6이 되겠죠. 분산은 VX는 MPQ니까 MP가 6이죠. 6. 요 MP가 이거 똑같은 거니까 6. Q는 3분의 2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4가 될 것이고 시그마 X라는 분산은 루트 MPQ니까 루트 4가 돼서 2가 되겠죠. 2. 자, 여기도 X가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을 때 평균은 이제 알겠죠? MP니까 240 곱하기 4분의 1. 그래서 4, 6, 24, 6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분산은 MPQ잖아. MPQ. 그럼 MP가 이게 평균이니까 이게 60이고 Q는 4분의 1의 여사건의 확률이니까 4분의 3. 그래서 얼마야? 약분하면 15 곱하기 3이니까 45가 되겠죠. 45. 그 다음에 분산을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니까 루트 45. 95, 45니까 3루트 5.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엄마 이해 가지? 응? 여기가 쉬워. 알면 그냥 쉬운 거야. 계산 우리 뭐 안 해도 돼요. MP, MPQ 말면 끝나. 훨씬 편하지. 자, 그 다음에 큰 수의 법칙. 여기 잠깐만 설명하고 잠깐 쉴게요. 큰 수의 법칙은 뭐 별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예전에 우리가 주사위를 한 번 던지면 짝수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것을 수학적 확률이라고 했어요. 수학적 확률. 100번 던지면 짝수 애들이 50번 딱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게 수학적 확률에 딱 들어맞게 나오지 않죠. 100번 중에 3번 나올 수 있고 100번 던졌는데 80번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선생님이 실제로 던져서
나온 횟수로 확률을 구하는 것을 통계적 확률이라고 했어. 통계적 확률. 그래서 그 당시에 뭐라고 하냐면 왜 그럼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다르냐? 다르죠, 당연히. 어떤 이상적인 가치, 즉 어떤 그 수학적인 생각에 의해서 계산한 건 수학적 확률이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게 안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재수 없다 이런 것도 있고 뭐 재수 좋다 하는 것처럼 그날 그때마다 상황이 달라지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고 써요? 독립시행을 졸라 많이 하면 엄청나게 많이 하면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 거의 같아진다. 그게 바로 큰 수의 법칙입니다. 그 내용이 큰 수의 법칙이에요. 큰 수의 법칙이 뭐라고? 자, 이 통계적 확률이 거의 근사적으로 같아진단 말이야. 뭐에? 수학적 확률이 거의 가까워져. 뭐 어떻게 하면? n이 독립시행 횟수예요. 독립시행 횟수. 횟수가 이것이 무한히 커지면.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호로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졌을 때 n분의 Rn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n번 중에 몇 번. 이거 통계적 확률이야. 이게 어디 가까워진다? P라는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큰 수의 법칙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수학적 확률이 P고 n번의 동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X라고 한다면 n분의 X, 이 n분의 X가 누구예요? 이 n분의 X가. 이 n분의 X가 통계적 확률이에요. 통계적 확률. 통계적 확률이고 이 P가 수학적 확률이죠. 이것에 빼갖고 절대값을 씌웠다는 것은 차이라는 거예요. 차이. 빼갖고 이게 절대값을 씌웠다는 것은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의 차이라는 거예요. 차이. 근데 그것이 H에 가까워진, H보다 작다. 근데 이 H는 충분히 작은 양수라는 것은 졸라 작은, 여러분들 말로 졸라 작은 양수예요. 말하면 0.00000000000 뭐 이렇게 되는. 그거보다 작다? 그거 작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게 0이 되라는 얘기. 야가 0에 가까워지라는 얘기. 0. 이게. 그 0에 가까워진다는 무슨 말이에요? 둘이 똑같아야겠지. 둘이가 똑같아야 0 되지, 이 소개가. 이 같다 이 말이야. 아까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같다는 이 스토리하고 같은 거죠. 이게 둘이 같아야 0 되니까. 근데 그렇게 될 확률이 야가 차이가 거의 없어질 확률이 1이다. 1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야? 100%라는 거지. 100%. 이 말은 100% 성립한다. 확률이 1이면은. 그래서 뭐라고? 리미트 다시 한번 써볼까요? n이 무한히 커졌을 때 p 어떤 확률?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이가 어떤 0.0000000 되는 것보다 작다. 그럼 거의 이게 0이 돼야 한다는 얘기야. 그럼 둘이 같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할 확률이 1이다. 100% 성립한다. n이 졸라 커지면 무한대로 커지면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같아진다. 0이라는 얘기는 같아진다. 그렇게 될 확률이 100%다. 무조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갔죠? 무슨 말인지?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는. 그러면 여기 보면은 n번의 주사위를 던져서 1의 눈이 나온 횟수를 확률 변수 횟수라고 했대. 자, 그렇죠? 1의 눈이 나온 횟수, 독립시행 횟수죠. 그럼 10번 던졌을 때 1의 눈이 한 번도 안 나올 확률, 한 번 나올 확률, 두 번 나올 확률, 세 번 나올 확률, 네 번 나올 확률, 이게 다 구한 거죠, 지금. 10번까지 해서 여기 10번까지 해서 이렇게 쭉 구한 거야. 30번 던져서 1의 눈 확률이 쭉 계산한 거야. 50번 던져서 이렇게 쭉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통계적 확률에서 수학적 확률이 6분의 2잖아.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니까. 그걸 뺀 것의 차이가 0.1.
선생님 아까 여기 0.00000이라고 하는데 그냥 0.1로 해서 그냥 너무 그런 계산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계산했을 때 그 확률이 이것이 확률하면 직접 구해본 거예요. n이 10일 때는 n에다가 10을 집어넣죠. 이렇게 10 여기다 10을 넣은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10 그래갖고 이제 우리 이거 부등식 푸는 거야. 이렇게 뭐냐면 10분의 x 마이너스 6분의 1은 마이너스 0.1보다 크고 0.1보다 작다. 그래서 양변에 또 6분의 1 더하고 10 곱하고 했고 이렇게 x의 범위를 찾은 거야. 이건 알 필요 없어요. 그래서 했더니 0.666부터 2.666이니까 0.666보다 큰 것은 x가 1인 거고 2.66보다 작으니까 2까지 가는 거지. 1과 2밖에 없어. 이 사이에 있는 이산확률 변수는 1과 2. 그러면 1일 때 확률이 얼마예요? x가 1일 때 확률이 0.323. 2일 때 확률은 0.291. 이거 두 개 더해서 0.614라고 적은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 30번 던졌어. 30번 던지면 이 n자리에 이 10 들어간 자리에 30이 들어가겠지. 그래서 이걸 갖다 절대값 부등식을 풀으면 2부터 8까지가 나와요. 이 사이에 있는 x는 3, 4, 5, 6, 7일 거 아니야. 그렇죠? x가 3일 때, 4일 때, 7까지. 그러면 자, 여기 30회 했을 때 3, 4, 5, 6, 7 어디입니까? 3, 4, 5, 6, 7이. 3, 4, 5, 6, 여기죠. 3, 4, 5, 6, 7.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걸 다 더하라는 얘기죠. 응? 이걸 다 더했더니 0.784가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거보다는 커졌지. 요 놈은 0.614보다는. 자, 그 다음에 50을 넣었어, 이번에는. 50. n에다가 요 자리에다가 똑같이 50을 넣었어. 하고 똑같이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와, 이렇게. 그럼 3.33보다 큰 건 4부터지, 4부터. 13.33보다 13까지, 여기까지. 그리고 4부터 13까지 확률을 다 더해봤다는 거죠. 4부터 13까지 어디서? 50번째에서. 4부터 13 어디요? 4, 여기서부터 쭉 여기 밑에까지 쭉 있겠죠, 이렇게. 13까지 여기까지 싹 더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 0.946이 나왔다 이거예요. 이거 보세요. 아까 0.784 했는데 0.946 거의 1에 가까워지지. 1에 가까워지면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0.1이 아니고 0.001, 0.001 같은 의미의 작은 양수라도 성립한다. 이 부분이 0.1이 아니어도 0.001, 0.0001도 성립한다. 그래서 뭐야?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근수의 법칙, 아까 그걸 뭐라고 쓰지? 근수의 법칙은 금방 여기서 했듯이 뭐라고?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면 상대횟수가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바로 이 얘기잖아요. 아까 위에서 썼던 거. 이해가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졌을 때 n분의 rn이라는 r이라고 x라고 할까? x n분의 x라고 합시다. 이를 n분의 x라고 통계적 확률이 뭐에 가까워진다? 수학적 확률 p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어디다 써먹냐? 우리 배웠죠? 시행X가 충분히 컸을 때 상대도수는 통계적 확률이 가까워짐으로 큰 수의 법칙에 따라서 통계적 확률 수학적이 가까워지고 사회현상이나 자연현상 같이 수학적 확률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활용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앞에서 다 헛얘기입니다. 네, 그래요.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또 녹화를 하겠어요. 자, 여기 보면은 명중률이 4분의 3인 양궁 선수가, 명중률이라는 것은 이것은 한 번 내가 활을 쐈을 때 명중할 확률이니까 우리가 1회 시행에서의 확률하고 P하고 같은 거고, 5발을 쐈다. 똑같은 일을 독립 시행을 5번 했다는 얘기지. N이 5라는 뜻이에요. 관역에 명중하는 화살의 개수잖아. 개수, 몇 번 중에 몇 개 중에 몇 개, 이게 확률 변수 X야. 그러니까 독립시행 확률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볼 수 있어요. 이항분포를 당연히 몇 번 NP를 쓰는데 N이 뭐라고? N이 5고 그다음 P가 4분의 3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표시하면 확률 질량함수를 구하시오. 그럼 뭘로 구하는 거야? 독립시행 확률로 계산하는 거지.
그래서 x가 스몰 x일 확률은 몇 번 중에 몇 번? 5번 중에 x번. 1의 시행에서 확률 4분의 3의 몇 제곱? x제곱. 6건인 4분의 1의 5-x제곱. 자, x에 들어갈 숫자는 0, 1, 2, 3, 4, 5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자, 이렇게 확률 질량 함수를 독립시행 확률로 구하고 화살이 관역의 4발 이상 명중할 확률, 즉 명중한 횟수가 x니까 이게 4발 이상일 확률을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4발 이상. 그럼 5발 썼을 때 4발 이상이라는 것은 4발일 때 확률하고 5발 때 확률 두 개를 더하는 거죠. 이렇게 4발 이상은 4발 아니면 5발이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위에서 이 확률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자, 5 컴비네이션 4. 그 다음에 4분의 3의 4제곱 4분의 1의 1승이 될 것이고 더하기 그 다음에 x가 5일 확률은 5 컴비네이션 5 4분의 3의 5제곱 4분의 1의 0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5 컴비네이션 4는 5가 되죠. 5. 그 다음에 4의 몇 승이 됩니까? 전체적으로는 얘가 4의 5제곱분의 3의 4제곱이 될 것이고 더하기 얘는 1이죠. 5 컴비네이션은 5 컴비네이션 5는 그 다음에 여기도 야도 1이니까 이것만 계산하면 4의 5승분의 3의 5승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4의 5승분의 3의 4승으로 묶어내면 앞에 건 5고 더하기 하는 3이 하나 더 남은 거지 이렇게. 여기 3의 5승이니까 3의 4승 남으면 3이 하나 더 남은 거죠. 그럼 이게 8이 되잖아요. 자, 이게 8이 되니까 4하고 하나 약분하면 여기가 2가 되고 여기는 4의 4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4의 4제곱분의 3의 4제곱 곱하기 2가 되니까 어디 돼요? 4의 4제곱이 16의 제곱이니까 256이 되고 여기는 81 곱하기 2가 되고 자 2도 또 약분하면은 이거 얼마예요? 100 128인가요? 128? 128이죠. 그래서 약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28분의 81 이렇게 되겠죠. 128분의 81 이해 갔습니까?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유제 한번 1번 볼까요? 자, 스트라이크를 성공할 확률이 5분의 1인 정민이가, 자, 스트라이크 볼링에서요. 볼링 여러분 쳐봤어요? 자, 5분의 1. 이게 한 번 시행해서 확률 P가 되는 거고, 공을 4번 굴린다는 거니까 이게 N이 되는 거죠. N이 4. 스트라이크를 성공하는 횟수가 확률 변수 S야. 당연히 이 X는 무슨 분포를 따른다?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왜? 독립시행에서 횟수를 확률 변수로 하기 때문에 자 NP에서 N이 4고 P가 5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시오. 그래서 1번. 여기다 1번 쓸까요? 확률 질량 함수 X가 X번 일어날 확률은 뭐라고? 몇 번 중에? 4번 중에 X번. 한 번 시행해서 확률이 5분의 1이니까 5분의 1의 X승 6건이 5분의 4죠. 5분의 4의 4-X승. X에 들어갈 것은 0부터 0, 1, 2, 3, 4까지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스트라이크를 3번 미만. X가 스트라이크 횟수인데 이것이 3번 미만이고 3 안 들어가고 3보다 작을 확률이죠. 3보다 작을 확률은 X가 한 번도 아니 0부터 시작하죠. 0부터 X가 1, 그 다음에 X가 3. 이거 다 더하려면 귀찮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3은 안 들어가는군요. 미안합니다. 이게 3은 안 들어가네요. 다른 것을 x가 2죠. x가 2. 그럼 이것은 반대로 하면 1에서 뭘 빼면 돼?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빼면 되겠지. 이렇게 1, 2, 3개 다 구해도 되고요. 그러면은 뭐라고 계산한다는 겁니까? 1 빼기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x가 3일 때 확률하고 x가 4일 때 확률을 이렇게 구해서 이렇게 1에서 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구해보면
잠깐만요. 자, x가 3일 때 확률은 얼마냐면, 얼마요? 4번 중에 3번, 그 다음에 5분의 1의 세제곱, 5분의 4의 4에서 300의 1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 4 곱하기 5의 4제곱분의 4가 되겠죠. 그 다음 x가 4일 때 확률은 4 컨비네이션 4 5분의 1의 4제곱, 자, 5분의 4의 0제곱이니까 1 곱하기 5의 4제곱분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라는 거니까 이거 두 개 더해 보면은 5분비 이렇게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하냐. 이걸 두 개 더하면은 5의 4제곱분의 16 더하기 1이 돼서 5의 4제곱이 얼마죠? 25의 제곱이 625죠. 625분의 17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625분의 17. 은빈이 듣고 있냐? 은빈아, 대답을 안 해요. 625분의 17이 되니까 이것을 빼면은 얼마입니까? 625분의 17 빼면은 608이 되나요? 608 이렇게 해서 확률이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해가지? 은빈이 듣고 있냐? 여기 계속 빠졌다 나갔다 들어가는 거야. 아, 못 살겠네. 기강이고 나발이고 시키야 지금 바빠 죽겠어. 무슨.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한 개의 주사위를 5번 던질 때 5번 던져요. n이 5라는 얘기, 독립시행을. 3의 배수이 나오는 횟수,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야. 그러면 한 번 시행해서 3의 배수가 나오는 확률은 3의 배수가 3, 6이니까 6분의 2가 돼서 3분의 1이 한 번 시행해서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죠. 그럼 이 x는 당연히 독립시행에서 횟수를 말하는 거니까 이항분포를 따르고 독립시행 횟수가 5번이고 한 번 시행해서 확률이 3분의 1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MP로 쓰면. 자, 확률 질량함수를 구하면 x가 스몰 x일 때 확률은 5 컨비네이션 x 얼마야? p 1분의 1의 x제곱 3분의 2의 5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x에다가는 0, 1, 2 해갖고 5까지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x가 1부터 3까지 있을 확률 이것은 이제 다 구해야 돼. x가 1부터 3인 것은 x가 1일 때 x가 2일 때 x가 3일 때 이거 다 더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이해갔어요? x가 1부터 3까지.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또 아까처럼 보면 1에서 누굴 빼면 되는 거예요. x가 0일 때 하고 5번 던지죠? 아이고 너무 많네 이것도. 이거 뭐 이렇게 하는 의미가 없겠네요. 따로따로 그냥 구해야겠네. 어쩔 수 없이 구해야겠어. x가 1일 때 확률은 5 컨비네이션 1 그죠? 3분의 1의 1승 3분의 2의 4제곱. 자, 2일 확률은 5 컨비네이션 2 3분의 1의 제곱 3분의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3일 확률은 5 컨비네이션 3 3분의 1의 3승 3분의 2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5가 되고 여기는 3의 몇 제곱? 3의 5제곱 중에 2의 4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5 컨비네이션 2는 10이 되고 3의 5제곱분의 2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나는 5 컨비네이션 2하고 같으니까 여기도 10이고 3의 5제곱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해갔습니까? 그럼 우리가 3의 5제곱분의 2의 제곱으로 2의 제곱 곱하기 5로 여기 5도 있어요. 이걸 묶어볼까요?
그럼 요거 두 개 나갔으니까 2의 제곱이 남고 여기는 5가 나갔으니까 2가 남고 2가 하나 더 남죠. 2의 제곱이 나갔으니까 여기는 5가 나갔으니까 2가 남고 여기는 싹 나갔으니까 1 남은 거지 이렇게. 그래서 3의 5제곱분의 5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여기는 얼마야? 4, 4, 2 더우니까 10인가요? 4, 4, 2 더하면 10. 그죠? 그래서 3의 5제곱이 243분의, 여러분 위로 곱하면 얼마입니까? 4, 5, 20에 0 하나 붙이가 200이 되겠지. 그래서 243분의 200. 이거 다 구해내야 돼. 어쩔 수 없이. 알겠죠? 은빈이 듣고 있냐? 응? 은빈아, 왜 나왔다 들어왔다 그런 거예요? 아, 네, 와이파이가 잘 안 돼서. 와이파이가 잘 안 돼? 와이파이가 잘 안 되면 안 되는데. 알았어. 그 다음 갑시다, 또.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이항분포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물어보는 데인데, 어떤 질병에 대한 치료율이 80%인 약, 이 80%라는 것이 뭐냐면, 한 명 했을 때 치료할 수 있는 그 치료율이니까, 이게 1회 시행에서 확률, 80%는 10분의 8, 말하면 5분의 4가 되는 거죠. 자, 100명의 환자가 있을 때 이 100명이 n하고 마찬가지 n이 100이라는 거죠. n. 독립시행의 횟수, 즉, 이 투여하는 환자의 횟수라고 보면 걸리면 몇 명, 치료되는 환자 수를, 이게 100명 중에 몇 명, 100명 중에 몇 명이냐, 그러니까 이것도 독립시행 확률을 따르는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죠. 자, 독립시행에서 횟수나 여기다 몇 명 중에 몇 명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100이 n이고, p가 5분의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 expectation x. 이것은 뭐 그냥 바로 MP라는 걸 우리가 배웠으니까, 평균은 이거 두 개 곱한 거죠. 자, 100 곱하기 5분의 4니까 얼마야? 80이 되겠죠. 그 다음 분산은, VX는, 자, 평균은 80이고, 분산은 MPQ. 이게 가장 쉬운 거예요, 여러분. MP가 평균 80하고 똑같으니까 80. Q는 이게 여사건의 확률이니까 5분의 1. 그래서 약분하면 16. 이게 바로 분산이 되겠죠, 이렇게. 평균 분산 구하라고 하면. 자, 그때 X제곱의 평균을 구하라. X제곱의 평균은 표가 없는데 어떻게 구하냐? 표가 없어도 우리가 분산하고 평균 갖고 구하는 거죠. 뭐라고 했어, 우리가? 원래 분산이라는 걸 계산할 때 제평, 즉 여기서 우리가 구하던 제평,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만약에 여기를 모른다 그러면 이놈이 좀 이항하면 되니까 제곱의 평균은 분산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더하는 것이 되겠지. 이항했으니까 이렇게. 이해갔어요? 그럼 분산은 아까 16이라고 구해놨고 평균은 80이라고 구해놨으니까 80의 제곱 이게 되겠죠. 16 더하기 6400 맞죠? 그래서 얼마야? 6416이 되겠죠. 6416이 제곱의 평균이 된다.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죠? 자, 그럼 이제 뻔하지 이제. 한 개의 동전을 400번 던진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n이라는 거지. 독립시행 횟수. 앞면에 나오는 횟수. 그러면 앞면이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1회 시행에서 앞면에 나올 확률은 당연히 동전 하나니까 2분의 1이고 횟수가 확률 변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x는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고 n이 400, p가 2분의 1. 자,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라. 자, 평균은 MP가 되니까 400 곱하기 2분의 1 되니까 200. 자, 이게 평균이 되고 분산을 구해서 표준 편차로 가야겠죠. 분산은 MPQ니까 MP가 200에다가 Q도 여기 2분의 1이면 Q도 2분의 1이에요. P가 2분의 1이면 그래서 얼마입니까 이게 100이니까
표준 편차 시그마 x는 루트 100이 되니까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가죠? 아주 쉬운 얘기예요. 이거. 여기는 너무 쉬워. 아까 뭐 확률 따로따로 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노란 공 3개와 파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자, 노란 공이 3개, 그 다음 파란 공이 2개, 전체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으로 1개의 공을 꺼내어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 여기서 이게 공을 꺼내갖고 이게 눈구녕으로 쳐다봐요. 갖고 다시 또 이런 시행을 n번 반복했다. 그래서 노란 공이 나오는 횟수, 노란 공이 나오는 횟수가 확률 변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독립시행이지. 왜? 꺼내서 쳐다보고 갖다 버리면 독립시행이 아닌데 다시 복원 추출, 다시 집어넣기가 독립시행이 되는 거죠. 그럼 이 x는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고 독립시행을 n번 했다 그랬고 노란 공이 나오는 횟수니까 한 번 시행해서 노란 공이 나올 확률 p는 누구냐면 5분의 3이 되는 거죠. 이 p를 구해놔야 돼요. 한 번 시행해서 노란 공이 나올 확률. 자, 그랬을 때 x의 평균이 60이다. 우리가 x의 평균은 np가 되니까 이거 2개 곱하는 거니까 5분의 3 n이 되는 거고 이것이 60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3이 약분되고 얘가 20이 되고 따라서 n은 양변에 5를 곱하니까 100이 되겠습니다. 100. n이 100이야. 아, 이게 100인지 이제 나온 거죠, 이렇게. 근데 뭘 구하라고 써요? x제곱의 평균. 아까 금방 했었지, 위에서. 나는 분산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더하면 된다, 이렇게 반대로. 근데 분산도 구해야겠는데, 그럼 분산은 MPQ죠, MPQ. 근데 MP가 아까 평균이었는데 이게 60이고, Q가 5분의 3의 여사건이니까 5분의 2가 되겠죠. 약분하면 12 곱하기 2니까 24가 되죠. 그래서 제곱의 평균은 분산 24에다가 평균의 제곱. 아, 이거 덧셈인데, 그랬더니 미안해요. 곱셈으로 썼네요. 평균이 아까 60이니까 60의 제곱이죠. 그래서 24 더하기 3600이니까 3624라고 표현되겠죠. 3624. 이해가죠? 3624. 자, 어때요? 이건 굉장히 편하죠? MP, MPQ만 알면 다 게임 끝나는 거야. 자, 그 다음 볼까요? 어떤 농장에서, 이제 좀 검은색을 한번 써볼까? 어떤 농장에서 생산되는 복숭아의 25%가 특등품이다. 특등품. 그러니까 한 번 시행해서 특등품이 골라질 확률이 25%. 25%는 100분의 25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죠. 이 농장에서 생산된 복숭아 중 임으로 80개의 복숭아를 선택해서 조사했대. 80개. 당연히 이게 n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특등품의 개수. 조사할 때 특등품의 개수가 확률 변수 x야. 특등품의 개수. 당연히 몇 번 중에 몇 번? 80개 중에서 몇 번 고르는 거죠. 1회 시행해서 확률이 4분의 1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때 expectation 요놈하고 뭐 이걸 구하라고 써요. 그럼 여기서 먼저 평균 분산 구해놔야지. 평균 분산. 평균은 MP가 되니까 80 곱하기 4분의 1. 그래서 얼마예요? 20이 되고, 분산은 MPQ라고 했으니까 MP가 20이고, Q가 4분의 3이겠죠. 이게 P면 Q가 4분의 3. 이해가지? 그래서 이거 약분하면 이거 5가 되니까 15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expectation EX-5는 우리 그 앞에서 확률 변수 배울 때 요 2만 앞으로 나가고 expectation X-5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다가 20을 요 20을 여기다 이렇게 쭉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20 마이너스 5니까 35가 우리가 원하는 이거의 평균이 되고, 그다음에 V EX-5는 이건 뭐라고 해서 이것만 제곱해서 나오고 이건 필요 없다고 했지. 그래서 2의 제곱에 VX, 즉 4 곱하기 VX인데 VX가 15니까 여기다 15를 쓰면 6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 너무 쉽죠?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이 새끼들이 뭐라고 짓거리고 있어 지금. 자, 이제 25분이 됐는데요. 정규 분포만 이제 하면 돼요. 정규 분포. 정규 분포. 자, 정규 분포는 아주 쉽습니다. 정규 분포. 이 정규, 이제 금방 이항 분포 했었지. 이항 분포는 여러분이 배웠던 확률 분포 중에서 이산 확률 변수에 이산 확률, 이것도. 이산 확률 변수는 뭐라고 써? 확률 변수가 딱딱 살 수 있는 만큼 있는 걸 이산 확률 변수라 가지고 그것에 특별한 어떤 그 안에 있는 이산 확률 변수 중에서 특별한 케이스가 바로 이항 분포예요. 이산 확률 분포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특별한 케이스 하나가 독립시행의 횟수를 확률 변수 x를 가지는 이항 분포를 배운 거고,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라고 배웠죠, 여러분. 어떤 주어진 구간에서 모든 실수값을 확률 변수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그러고, 그때 연속 확률 변수를 계산해 줄 수 있는 그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확률 밀도 함수라고 그랬잖아. 그 연속 확률 변수 중에 특별한 케이스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정규 분포라고 해요. 나를 정규 분포. 연속 확률 변수의 특별한 케이스예요, 이게. 그럼 도대체 뭐가 특별한데요? 뭐가 특별하냐? 확률 밀도 함수가 어마무시한 게 나왔어요. 확률 밀도 함수, 아까 우리 fx라고 배웠던 이 fx는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 뭐라고 했죠? f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고 그랬지. 그렇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 다음에 어떤 주어진 구간이 만약에 뭐 A에서부터 B까지 이 구간에서만 하겠다 그러면 여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돼야 한다 그랬지. 이게 fx라고 한다면 그래서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가 1돼야 되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확률 밀도 함수인데, 이게 확률 밀도 함수잖아요. 이게 확률 밀도 함수. 근데 특별하게 요 새끼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것이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 그 다음 무리수 2, 이거 은비는 안 배웠잖아요. 무리수 2, 이거 저기 미적분에만 나오는 거니까 2 시그마 제곱분의 x-m의 제곱 뭐 이거 써 있잖아요. 이거 선생님 썼는데 나도 몰라요. 이거 외울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외울 필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거 그냥 하여튼 졸라 지저분한 식이야.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하여튼 엄청 복잡한 함수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을? 알 필요 없어. 뭐 말하면 되냐면, 이걸 그리면, 이걸 우리가 수직선상에다가 그리면, 그림이 요렇게 이렇게 계란 오므라이스 덮밥처럼 종 모양으로 그려지고, 요 한가운데 대칭축이 되는 이 부분이 항상 평균이에요, 평균. x는 m. 우리 2차 함수도 이렇게 대칭축 있잖아요, 가운데. 그것처럼 이것도 대칭축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x축이겠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게 끝까지가 달랑말랑 이게 점근선이에요. 이 x축이 점근선이 돼. 이게 대칭축이고, 이게 대칭축. 이렇게 그리신단 말이에요. 뭐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이 fx라는 이 졸라 복잡한 식이. y는 fx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부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계산 못해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정적분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전체 넓이가 1 된다는 거예요, 1. 하여간. 그걸 만족해야지 확률 밀도 함수니까. 그리고 x축 다 위에 떠 있잖아요, 이렇게. 밑에는 없어, 그래프가. 하여튼 그림은 이렇게 생겼다. 종 모양이다. 그 다음에 x는 m 대칭이다. 이렇게. 이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이렇게 생겼다. 이런 것만 알면 돼.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 이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생겼다. 그랬을 때 이런 그림에 따라서 어떤 확률 변수 x가 주어졌다면 이 x는 우리가 그것을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얘기를 하고 앞에다가 n을 써, n. 이 n은 뭐냐면 정규 분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노멀이라는 영어 단어 알죠? 정상적인 뭐 이런 거.
일반적인 뭐 이런 얘기죠. 정규 normal distribu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n을 써서 n 쓰고 우리가 아까 이항부포는 b 썼잖아. 여기다는 평균을 쓰고 이 x의 평균을 쓰고 여기다가 시그마 제곱 분산을 쓰게 돼 있어요. 아까는 np였잖아. np. 아까 이항부포 이게 독립시행 화수 np였잖아. 여기는 평균 분산이야. 평균 분산. 외우기도 쉽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갔죠? 그러니까 만약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x가 노멀 보시면 여기가 뭐 32고 여기가 뭐 5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x는 연속적인 흐름을 갖는 변수인데 평균이 32구나.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x인데 평균이 딱 32이고 표준 편차는 5구나. 분산은 25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럼 이 5는 여기서 이 그림에서 어떻게 무슨 역할을 해요? 그거 좀 이따가 설명할게요. 좀 이따가 이제 거의 좀 다 했네. 하여간 복잡한 함수인데 그건 뭐 이거 몰라도 돼. 아주 졸라 복잡한데 종 모양이고 x는 m에 대해서 이 평균에 대해서 대칭을 갖고 있는 함수다. 이 정도만 알면 끝납니다. 이런 함수에 따라서 확률 변수가 정해지는 것을 우린 정규분포라고 부르고요. 정규분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정규분포. 알겠죠? 정규분포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이렇게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뭐 별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것만 간단히 한번 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음과 같을 때 x가 따르는 정규 분포를 기호로 나타내라. 그럼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n 이렇게 쓰고 앞에다 평균. 이게 평균이잖아요. 평균. 이게 m이야. 평균. 쉽게 말하면 m. 이게 표준 편차고 시그마. 그래서 4. 여기는 3의 제곱 또는 9 이렇게 분산을 쓰셔야 돼요. 여기도 평균은 누구? 마이너스 5. 표준 편차가 4니까 4의 제곱 또는 16 이렇게 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지? 이렇게만 쓸 줄 알면 그 뒤부터 문제는 정규분포는 졸라 쉬워요. 내가 지금 우리 확률통계 처음 배울 때 확률통계는 뒤에 가면 쉬운데 앞에 뭐 경우의 수, 뭐 원순열, 중복조합 뭐 이거 막 해갖고 막 이항정리 여기가 어렵다고 했잖아. 거기가 어렵고 나머지는 정말 할만해요. 알겠지?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그 윤아도 뭐 좀 가족의 행사가 또 있어서 아이고 갑자기 뭘 잘못 눌러가지고 꺼져버렸어. 이거 미안해요. 가족 행사가 있어서 잠깐 빠지고 또 날씨도 춥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저걸로 하려고 한 겁니다. 줌으로. 잘 보이죠? 화면도 잘 보이고 커서도 선생님 커서가 잘 보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잘 되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